자, 2025년 6월 고2 국어 모의고사입니다. 비문학 파트 대리행위, 대리제도에 관련된 지문이 되겠네요. 26에서 30번 문제입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토지를 구매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상대방과 거래를 하기가 어렵다면 민법에서 규정하는 대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대리제도란 본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본인 대신에 법률 행위를 하고 그때 발생하는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다. 예를 들어, 자, 그래서 여기에 대리제도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고요. 예시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집을 지을 땅을 사달라고 B에게 위임장을 써주면 B는 A의 대리인이 되어 A의 이름으로 계약의 상대방인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대신 법률 행위를 해주는 거죠. 이때 A는 매매 계약의 본인으로서 C에게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토지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와 같이 대리인이 행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그가 대리한 본인에게 미치게 하려면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할 권한인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대리권의 범위에서 대리 행위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 A의 대리인 B라고 기재하는 것 같이 상대방에게 대리 행위에서의 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대리 제도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에 따른 예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 행위를 하거나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무권 대리라고 한다. 자, 그러면 무권 대리의 어떤 그 분류라고 해야 되나요? 첫 번째,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 행위를 하고 두 번째, 선을 넘어서 대리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무권 대리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무권 대리 행위의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지 않으며 본인의 이름으로 한 법률 행위이므로 대리인에게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무권 대리 행위의 상대방은 거래가 성립하지 않음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리권의 수요나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상대방에게 무권 대리 행위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한다면 대리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속여서 만약에 상대방을 속여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약을 성사시켰다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상대방이 짊어져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대리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칠 겁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여 대리 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표현 대리를 규정하고 있다. 표현 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외관 뭐 겉모습, 어떤 형태, 이에 본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무권 대리 행위의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예, 무권 대리였는데, 그렇죠? 무권 대리였는데 상대방의 어떤 그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있다라고 귀속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표현 대리라고 하고, 자, 표현 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상대방이 부주의하여 이를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표현 대리 성립이 안 되는 경우를 좀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부주의했을 경우, 이때는 표현 대리가 성립이 안 된다. 자, 또한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본인은 대리인의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자,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았을 때도 본인은 대리인의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법률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민법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로 본인인 A가 실제로는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면서 B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C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C가 B를 A의 대리인으로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걸 뭐라고요?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B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A의 행동 때문에 만들어졌으므로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둘째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로 대리인이 자신이 가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B가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리권을 가졌음에도 C에게 토지를 파는 대리 행위를 하였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B는 그냥 담보로 돈을 빌릴 권리만 대리하는 거예요. 근데 B가 그걸 팔아버려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권한을 넘었어요. 이때 대리인이 실제로 가진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이라고 하는데 권한을 넘은 무권 대리 행위가 표현 대리로 인정되지 않아도 기본 대리권의 범위에서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선 넘지 않는 한에서 본인에게 효력이 있으니 이때 본인은 맡긴 사람이에요. 그 대리를. 특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해당 대리 행위 당시에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는 것과 같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야 성립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속아야 되네요. 셋째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로 이전까지는 있었던 대리권이 대리 행위를 할 때에 이미 소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본인인 A가 사망하여 B의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것을 C는 쉽게 알 수 없으며 대리권의 외관이 정리되지 않은 것에 A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단 이때 상대방은 대리권이 소멸하기 전에 대리인과 거래한 경험이 있어서 여전히 그에게 대리권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정이 있어야 한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사항이 나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뭐라고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였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한편 무권 대리 행위는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아도 본인이 추인을 하면 처음부터 정당한 대리권이 있었던 것과 같은 법률 효과가 생긴다. 추인,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효력이 생기게 하는 의사 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본인이 그거 뭐 인정할게요.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인정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자, 표현 대리가 인정되지 않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에 무권 대리 행위를 행한 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때에도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상대방이 부주의하여 이를 알지 못했다면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자, 뭐 이렇게 말이 조금 비슷한 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예시가 나와 있던 것처럼 A를 본인으로 보고 B를 대리인으로 보고 C를 상대방으로 이렇게 A, B, C의 관계를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2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자, 내용 묻는 문제입니다. 무권 대리가 발생하는 상황 어떤 경우가 있었고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세 가지 있었고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기 위한 절차 없었고요. 요건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추인, 그죠? 마지막 부분인데 이 절차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민법에서 표현 대리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 있었고 대리제도에서 계약의 법률 효과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본인이죠. 따라서 아닌 것은 3번. 3번은 내용이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자, 27번 역시 내용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권 대리 행위의 법률 효과는 원칙적으로는 본인과 대리인에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고요. 대리인에게 준 대리권이 소멸했을 때 대리권의 외관을 정리할 책임은 본인에게 있죠. 무권 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상대방은 대리인과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기대했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 부분, 마지막 단락이 있었습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해야만 무권 대리 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 자, 여기 어디 있었어요? 이쪽 부분에서 우리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의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본인은 대리인의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주장해야만 무권 대리행위 효력이 본인에게 미칩니다. 5번 특정인에게 실제로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대리권을 주었다고 제3자에게 말하면 특정인에게 기본 대리권이 생긴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표현 대리인 경우죠. 요거와 관련된 내용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 첫째 규정이죠. 첫째 규정. 대리권 수요의 표시인 표현 대리로 본인인 A가 실제로는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면서 B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C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C가 B를 A의 대리인으로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B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A의 행동 때문에 만들어졌으므로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바로 이제 표현 대리 세 가지로 나눠 규정했을 때 첫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기본 대리권이 생긴다? 아니요.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 확인해 볼까요? 이 부분이 되겠네요. 좀 지워놓고. 기억 부분. 표현 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상대방이 부주의하여 이를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표현 대리라는 것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표현 대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상대방을, 그죠? 상대를 보호해주는 보호장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또는 부주의해서 알지 못했을 경우, 이럴 때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28의 1번. 상대방에게 대리제도의 위험을 모두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2번. 표현 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 3번. 표현 대리는 대리인의 무권 대리 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때 성립하기 때문. 4번. 대리인의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무권 대리 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기 때문. 5번. 무권 대리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이익을 제한하여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은 방금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계약 상대방 계약이라고 합시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기업 같은 경우는 어때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으면 상대방 알았을 때, 그리고 상대방이 부주의해서 이를 알지 못했을 때, 이때는 표현 대리가 성립이 안 됩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상대방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28번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 되겠네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29번 이제 적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례 1. 갑은 2천만 원을 빌려달라며 을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이후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필요한 서류를 땡땡 은행에 모두 제출하여 3천만 원을 빌린 후 2천만 원을 갑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소유했다. 나쁜 놈이네요. 땡땡 은행은 을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 행위를 했는지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표현 대리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사례 2. 자, 그러면 먼저 1, 2번을 좀 제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례 1에서 땡땡 은행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갑이 추인을 하면 땡땡 은행에서 2천만 원만 갚으면 된다. 자, 이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갑이 추인을 하면 요거예요. 갑이 추인을 하면. 자, 추인이라는 말은 다시 한번 볼까요? 추인이라는 말은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효력이 생기게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요 사례에서는 어땠습니까? 사례에서는 바로 선을 넘어갔어요. 즉,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 행위를 했습니다. 을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불완전한 법률 행위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갑이 이것을 추인을 했습니다. 추인은 뭐라고? 이 불완전한 법률 행위가 효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갑이
추인을 하면 땡땡 은행에 2천만 원만 갚으면 된다가 아니라 3천만 원을 갚아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서 핵심은 갑이 추인을 한 겁니다. 갑이 추인을 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즉 대리인이었던 을이 3천만 원을 빌린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갑이. 따라서 2천만 원 갚는 것이 아니라 3천만 원 갚아야 돼요. 자, 문제 2번, 선지 2번. 사례 1에서 땡땡은행은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으므로 표현대를 주장할 수 있죠. 자, 이번엔 사례 2입니다. 병은 자신의 그림을 팔아달라고 정에게 부탁하며 위임장을 작성해 준 후 사망하였다. 자, 쥐문에 요거와 관련된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후에 정은 병을 대리하여 무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 무는 병의 죽음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 3번. 사례 2에서 무가 병의 사망 이전에도 정과 거래한 적이 있었다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죠. 예, 요 내용이 요 부분이 되겠죠. 상대방은 대리권이 소멸하기 전에 대리인과 거래한 경험이 있어서 여전히 그에게 대리권이 있을 것이라 믿었던 사정이 있어야지만 표현 대리를 인정. 예. 다시 선지 4번. 사례 2에서 정의 대리 행위에 대하여 표현 대리가 인정된다면 무는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그림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렇죠? 이게 이제 상대방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5번. 사례 1에서 을의 대리 행위는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졌다는 점 맞고, 사례 2에서 정의 대리 행위는 대리권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맞죠? 무권 대리 행위입니다. 자,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죠. 네, 2천만 원 갚는 것이 아니라 추인을 했기 때문에 갑이 3천만 원 다 갚아야 됩니다. 자, 30번. 문맥상 A와 가장 가까운 것은, 이건 읽어가면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자, 신뢰도가 떨어지다. 요게 되겠습니다. 신뢰도가 떨어지다. 자, 품질이 떨어지다, 감기가 떨어지다, 빗방울이 떨어지다, 잠이 떨어지다, 본관과 떨어져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A 부분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지다 라고 되어 있죠. 신뢰도가 떨어지다, 즉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가까운 것은 1번 품질이 떨어지다. 그러니까 물건 상태에 대한 정도이기 때문에 1번이 가장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 문제, 29번 문제, 28, 27, 26번 문제 다 풀이가 됐습니다. 표현 대리, 무권 대리에 대한 행위 설명을 마치도록 합니다.